우리 지금 어디쯤 온 거야? 다 와가? 조금만 기다려봐. 이 앞이다. 드디어. 너무 떨리네. 뭘 떨어? 형이랑은 연애할 때도 몇 번 봤었잖아. 그렇긴 한데 형님 되실 분까지 뵙는 건 처음이잖아. 와, 형님이래? 호칭이 그렇게 되나?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배우자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라던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호칭 참 그렇단 말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형수님이 나이가 좀 어리셔. 형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이랑 결혼을 해서 당신이 형님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얼마나 어리게 이래? 형수님이랑 형이랑 띠동갑이니까 당신이랑은 7살 정도 차이 나겠는데? 그럼 진짜 어리시겠구나. 26살?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하면 맞동서라고 하긴 할 거야. 나도 나지만 그분도 형님 소리 듣기 민망할 수는 있겠네. 그래, 대충 동서라고 부르면 되지 뭘. 얼굴 좀 익히고 나서 편해지면 말해보지 뭐.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드리네요. 뭘, 우린 몇 번 봤잖아. 근데 이렇게 둘은 처음이지?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여기가 제 아내 될 황윤서예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진아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들끼리 잘 해봐요.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33이에요. 어머, 정말요? 내가 저번에 한번 말하지 않았었나? 민준이보다 1살 어리다고. 그랬나? 왜 그러세요? 저랑은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저는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어떻게 7살이나 차이 나네요. 너무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불편할 것까지 없는데 괜찮아요, 저는. 네, 저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런 건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언니가 너무 동안이라서 그랬어요. 감사해요. 제 나이 때는 동안이라는 소리 듣는 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기분 좋은데요? 두 사람도 참 우린 넷이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고요. 좋지. 우리 셋이야 비슷한 연배기도 하고 몇 번 만나서 놀았으니 나름 친하다만. 윤서, 네가 진아랑 친해질 수 있도록 적응 좀 잘해줘. 얘가 아직 어려서 이런 데 끼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럼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이 사람 성격 되게 좋아요. 나이 차이 난다고 너무 어렵게 대하지 말고 언니 동생처럼 지내세요. 네. 언니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땠어? 뭐가? 형수님 말이야. 오늘 처음 본 건 형수님 뿐이니까. 되게 얌전하고 착해 보이시던데?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그 나이대 치고도 동안이셔가지고 새삼 나이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상상이 안 되긴 하던데. 진짜? 뭐야. 나도 알거든. 장난이야, 장난. 여보, 나는 형이랑 잠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가야지. 둘만 가게? 아들들만 가면 됐지. 뭘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가라 할까봐. 그렇게 안절부절 하지 말고 앉거라. 우리는 쉬자꾸나.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저희만 이렇게 집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됐다. 앉아서 다과나 하자. 아가, 내가 첫 명절이라 어색하겠지만 우리 집은 제사도 없앤 지 오래되고 해서 아들 둘이라도 산소 보내는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 일하느라 쟤네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커서 손주된 돌이나 하겠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제사는 아예 안 지내시는 건가요? 오빠 말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는 지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원래는 있었는데 여기 우리 첫째 며느리 들어오고부터는 없애버렸지 뭐니. 제사라는 게 원래 여자들은 고생만 하고 절도 못 올리고 하는 문화잖니? 우리 집 들어온 귀한 며느리들 생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서 진즉에 없애버렸다. 언니, 우리가 얼마나 시댁 복이 많은 집인 줄 아시겠죠? 이런 시어머니를 둬서 너무 행복해요. 거 봐라, 없애길 잘했죠? 그놈의 제사, 여죽 달고 있었음 이렇게 귀여운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도 못 들어요. 그렇구만. 처음 없앨 때만 해도 하던 걸 안 하려니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는데 당신 말 듣고 보니 없애길 잘한 것 같구려. 역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럼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다과상 준비해 올게요. 같이 가요, 언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으네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말도 마세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다니까요. 언니도 너무 걱정 마세요. 아, 그런데 혹시 언니라는 호칭도 괜찮은 건가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제 동서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네, 호칭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도 보고 계시니까 좀 그렇죠? 저야 좋지만 어른들께서 보시기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호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언니. 아, 방금도 언니라고 하셨는데? 아이, 자꾸 언니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언니 맞는데요, 뭐. 미안해요, 동서. 아, 그런데 호칭상으로 저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던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맞동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네? 그래도 이왕 하는 호칭인데 제대로 해야죠. 네? 형님이면 형님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애매하게 맞동서가 뭐예요? 제가 결혼도 2년이나 먼저 했는데요. 아, 저는 혹시나 나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저한테 형님 소리 듣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긴요. 혹시 언니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7살이나 어린 저한테 형님 소리 하는 게? 아니요.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쵸? 안 부를 거면 안 부르는 거지. 시부모님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부를 거면 호칭 제대로 해요, 우리. 네, 그래요.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뭘 이런 걸로. 아니긴요. 동서 지금 얼굴이 엄청 굳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형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하자는 거지? 대신 제가 시댁 왔을 때 꿀팁 좀 알려드릴게요. 꿀팁이요? 다과상은 대충 차리고 저녁 준비나 같이 해봐요. 저녁은 오래 걸리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녁은 나가서 드시자고 하시던데. 동서, 결혼 생활을 진짜 모르시긴 모르시네. 시부모님께서 외식하고 싶다고 하셔도 당연히 차려드려야지요. 게다가 동서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외식하자 할 때 진짜로 네 하고 외식해버리면 그 순간 그대로 시부모님께 찍히는 거예요. 아까 저 이쁨 받는 거 보셨죠? 제가 동서 목숨 살린 줄 아세요? 고마워요. 눈치가 없었네요, 제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동서도 예쁨 받아야 하니까.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요리랑 밑반찬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해봐요. 정말요? 그건 정말 꿀팁이네요. 아까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야, 이게 또 뭐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아이고, 번거롭게 일하지 말고 나가서 편히 먹자니까 기어이 저녁상을 차려오더구나.
음식 빛깔이 곱네. 요즘은 며느리들한테 밥 얻어먹기 힘들다던데 우리 며느리들이 참 솜씨가 좋으네. 동서가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맛있는 한상 차려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다 동서가 한 거고 저는 옆에서 돕기만 했어요. 그래? 고마워라. 우리 집에선 명절에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유, 아니에요. 같이 한 거예요. 아이 참, 동서가 메뉴도 다 아이디어 낸 거잖아요. 누가 할 건 뭐가 중요하니? 그 마음이 예쁜 거지. 맞아요. 고마워요, 형님. 그렇게 말해줘서. 뭘요? 우리 돕고 살아요, 동서. 당연하죠.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동서 말이야. 나이 어린데 호칭은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하라길래 좀 그랬는데 내가 너무 꼰대 같은 건가? 좀 오해했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데?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더라고. 시부모님한테 예쁨 받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진짜? 와,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센스 있으시네. 그치. 아무래도 결혼 생활에서만큼은 선배라 그런가?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 그럴만하네. 음식할 때도 하나도 안 뺀질거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 게다가 마지막에 내 공으로 돌려주는 데까지 완전 감동 먹었어. 맞다. 당신이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아까 그 밥상 말이야. 너무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실은 당신이 한 요리들이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거나 못 드시는 것들 뿐이어서.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진짜라니까. 대하구이는 아버지가 새우 알러지가 있으셔서 못 드시고 닭볶음탕은 우리 어머니가 닭고기를 못 드셔. 설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기신 거야? 나한테는 소식해서 그러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이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상을 물릴 분들이 아니셔. 최대한 예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드신 걸 거야.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요리가 너무 입맛에 안 맞으셨던 건가 엄청 고민했어. 아이고, 미안해. 당신이 요리하게 될 줄 몰랐어서. 나라도 요리할 만한 메뉴 귀띔 좀 해줄걸.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근데 이상하네. 분명히 그 메뉴들은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했거든. 그래서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뭐? 진짜야? 못 드시는 음식 얘기해 준 걸 당신이 착각한 건 아니고? 절대 아니라니까. 못 드시는 음식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걸? 나는 형수가 요리는 다 당신 아이디어였다고 해서 전혀 개입 안 한 줄 알았어.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실컷 음식 한다고 고생해놓고 같이 했다고 강조해도 모자랄 마당에 내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게 고마웠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도 믿기지가 않네. 일부러 당신 찍히라고 그랬다는 거잖아. 만약 그런 거라면 진짜 너무한데? 그치? 설마 오해가 있었던 거겠지? 사람이 설마. 아무래도 찜찜해서 안 되겠네. 여보, 2주 뒤에 어머님 생신이시지? 그건 왜?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동서? 형님, 갑자기 온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저희 동네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동서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아들밖에 없던 집에 며느리라곤 우리 둘뿐인데 친해지면 좋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나저나 지난주에 명절 끝나고 시부모님이 동서 칭찬이 자자하지 뭐예요. 어쩜 이렇게 입맛에 딱 맞게 상을 차리느냐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차려드릴 땐 손맛이 없다고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동서가 연륜이 있어서 그럴까?
엄청 많이 쓰셨나 봐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시부모님 댁 가면 저녁상은 동서가 차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네? 아, 글쎄, 저보다 시부모님 입맛을 더 찰떡같이 맞추시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면서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뭘요? 다른 집안일은 몰라도 음식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달까?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댁이 좀 사는 집이잖아요. 시부모님한테 잘 보여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미 잘 보이셔서 예쁨도 듬뿍 받고 계실 것 같던데 뭘 그렇게 연연해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부터 재산은 무슨 전 관심 없어요. 아이 참, 동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모르신다. 시댁살이가 다 재산 노리고 하는 거지 뭘 순수한 척을 해요? 이런 식이면 제가 예쁨 독차지해요? 뭐 시부모님께서 형님 예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전 괜히 저희끼리 경쟁하면서 시댁에 예쁨 받으려고 하는 것보단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은데 형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당연히 동서랑 같이 공평하게 예쁨 받는 게 좋죠. 아닌 것 같던데. 자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형님, 안 그래도 저 형님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네요. 그래요? 뭔데? 2주 뒤에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해서요. 형님이 어머님 좋아하시는 취향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 취향이라면 꿰고 있지. 일단 어머님은 일식... 말씀을 왜 하다 마세요? 아, 그 전에 식당 예약은 누가 할 거예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집 있으면 제가 해볼게요. 아, 그럴래요? 어머님은 중식 좋아하셔서 시댁 근처에 유명한 중식집 있는데 분위기도 괜찮고 맛도 좋아. 거기로 예약해주면 좋을 것 같네. 방금 일식 예약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무슨... 나는 처음부터 중식집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들었는데 말이 잘못 나왔어요. 중식집 맞아. 그럼 선물은요? 생각해 놓으신 거 있어요? 선물은 따로 하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우 세트나 드릴까 하는데 동서는 뭐 준비하게? 첫 생신 챙겨드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돈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D사 스카프 하나 봐놓은 거 있어서 그거 드리려고요. 뭐? 동서는 어머님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네. 어머님이 얼마나 명품 보기를 돌보듯 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이상하네요. 남편이 분명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래서 아들들이 문제라니까요. 어머님 취향을 그렇게 모르셔서야. 저야 어머님이랑 백화점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제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명품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럼 제가 선물로 챙겨드리는 것도 싫어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니까. 동서 완전 어머니한테 찍힐 뻔했네. 나 같은 형님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근데 형님, 왜 자꾸만 아까부터 반말이세요? 그거야 동서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 형님인 것 같은데. 자꾸 어머님 취향이랑 반대인 것만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친다는 거예요?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일부러 어머님, 아버님이 못 드시는 음식, 심지어 알러지도 있는 식재료로 요리하라고 하고 안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렇다지만 어르신들은 못 드시는 음식 억지로 드시다간 진짜 큰일 나실 수도 있는 거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또 도련님 하시는 말만 듣고 이러는 거죠? 도련님이 뭘 모르시는 거라니까. 그럼 어머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네? 어머님 다 들으셨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맞나요? 비겁하게 통화를 연결해 놓고 있었어요? 사실 확인만 하려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요?
제가 괜히 형님 말씀만 듣고 또 어머님, 아버님 못 드시는 음식 대접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진아야, 왜 그랬니? 어머님, 우리가 둘째 며느리 들어온다고 좋아하던 게 그렇게 셈이 난 게냐?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변함없이 절 예뻐해 주셨으면 해서. 그러기엔 내가 너무 많은 걸 들어버렸구나. 시댁살이는 재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어머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요. 농담을 할 게 따로 있지.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구나. 잘못 들였어. 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시끄럽다. 당분간은 내 꼴도 보기 싫으니 생일에도 찾아오지 말거라. 그렇게 겁도 없이 맹랑하게 굴던 어린 형님은 머지않아 시댁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러게 이상한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도우면서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시부모님에게 혼자 사랑을 독차지해보겠다는 과한 욕심이 부른 참사였을까요? 얼마 뒤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던 형님이었지만 얌전히 지내면 시부모님을 잘 설득해보겠다는 제 이야기에 그래도 시댁에 다시 발도장은 찍고 싶은 건지 지금은 쥐죽은 듯 조용히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결혼 초에 보였던 태도랑은 완전 딴판일 정도로 고분고분한 모습에 약간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철이 없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적당한 때에 시부모님과 서운함을 풀어드릴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해요. 그것도 다 어린 형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요즘 시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식욕도 부쩍 없어지신 것 같고 전보다 더 짜증도 많이 내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상해. 남편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다. 사돈 양반 볼 때부터 까탈스러운 거 알고는 있었다만 어떻게 너한테 봉양받고 살면서 그렇게 막말을 한다니. 반찬이니 밥이니 투정도 엄청 심하다면서 그런 시모 모시는 거 정말 힘들지. 나도 안다.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아파서 의식도 못 찾고 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괴롭히는 상황에서 돈까지 벌어야 되잖아. 물론 시어머니가 남편 사업도 도와주시고 돈도 많은 분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 언젠가는 빚 볼 날 올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믿기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래. 내 시대야 그저 참고 견디면 누구라도 인정해주는 세상이었잖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막말로 김서방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래도 배달 일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잖아. 가정 위해서 애써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기는. 이혼하는 거지. 김서방 쓰러진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아직까지 의식도 못 차리고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잖니. 그럼 너 이대로 평생 살 거란 얘기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른 벗어나. 김서방이 나 학자금도 갚아주고 나랑 결혼할 때 이것저것 챙겨준 사람이잖아. 그 챙겨줬던 거 네가 주부로 일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시모도 모시고 지금 일까지 하면서 죄다 갚은 거나 다름없어. 식당 일 하는 거 익숙치 않아서 힘들 텐데 시모 간병에 봉양해. 어휴, 이건 슈퍼맨도 못할 일이다. 그럼 엄마 결론은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거네. 그래, 이거사. 참, 그리고 네 시모 말인데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니?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 왜냐면 냉장고 칸에 반찬이며 식재료며 이것저것 비워져 있을 때가 많거든. 분명 입맛도 없다고 그랬고 나 없을 때 챙겨 드시지도 않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냉장고는 비워져 있으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 네 시모는 그런 상황에 뭐라고 하고 있고? 본인이 죽어도 안 먹었대. 엄한 말로 자기 모함하고 괴롭히냐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지 말고
뭐 CCTV 같은 거라도 하나 설치해보는 건 어떠니? CCTV? 어머님이 그거를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날지도 모르고. 어머님, 요즘 한창 예민하시다고 했잖아. 내가 똑같이 남편 잃은 처지로서 공감해주고 이뻐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참 어렵다, 어려워. 얹혀 살면 눈치 보면서 집안일도 돕고 말도 이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아들 식물인간 된 거 간병의 일까지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너한테 막대하고 막말을 한다니.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다. 엄마 흥분 가라앉혀. 엄마도 몸 안 좋잖아. 스트레스 받았다가 괜히 건강 악화되면 골치 아파. 이 엄마 건강 걱정되거든. 빨리 이혼을 하거라. 이혼이 답이다. 알겠니?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저희 남편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고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홀로 돌보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에 집안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돈 버는 일도 겸하고 있었죠.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고되고 지쳐가고만 있었는데요. 엄마는 남편과 결혼한 생활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으니 얼른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했을 뿐더러 고된 고생을 하는 저를 타박하기만 했습니다. 너 오늘도 식당 일 갔다 왔다면서 핑계대고 어디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냐? 핸드폰 확인하기 전에 행실 똑바로 하거라. 알겠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아주 총명한 사람이야. 사람이 허튼 수작질하면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제가 무슨 바람을 피겠어요. 어제랑 오늘 식당 일하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다리 아파서 어디 돌아다닐 기력도 없어요. 식당 일 분주히 한다면서 왜 차리는 반찬이며 밥이며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어머님, 죄송해요. 냉장고에 식재료들 많이 챙겨놨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식재료가 갑자기 왜 사라지니? 반찬이 또 왜 사라지고? 네가 이 시어미를 한번 길들여 보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나 본데 다 간파하고 있다. 당장 그만둬 이거사. 내가 너 이따위로 계속 굴면 본때를 보여줄 거다. 어머님, 일단 화 푸세요. 무슨 일인지 저도 알아볼 테니까 진정하시고요. 진정은 무슨?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엄한 사람 도둑년 취급하면서 집에 있는 반찬이며 식재료며 훔쳐먹는다고 모함을 해서 그런 거잖니. 그 핑계로 이 시어미 맛없는 거 먹이고 굶어 죽게 만들 생각이냐? 그러면은 집에 CCTV 같은 거 한번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핸드폰도 생각해보면 갑자기 사라지고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CCTV라고 그랬니? 지금 이 시애미를 아주 감금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시까지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 네 생각이 어떤지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구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진짜 도둑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뭐 제가 잘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냉장고라도 뒤졌나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시어미가 도둑질한 거 아니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니.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뭔지 모를 줄 알아? 진정하세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우리 철우, 네가 간병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 시대 같았으면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었어. 게다가 남편이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고 의식을 못 차리고 있으면 네 덕이 부족한 탓 아니니? 그걸 가지고 반성하면서 매일같이 물 떠놓고 제사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쏘다니기만 하고 있잖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저 쏘다닌 적 없고 일하러 다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간병하면서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보험도 안 들어놓는 바람에 지금 대출까지 끌어다 쓸지 말지 고민 중인데 힘들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부터가 이미 틀려먹었다는 거다. 내가 재산 처분하면 너한테 받은 거 몇 배는 토해낼 테니까 아쉬운 소리 좀 하지 말거라. 내가 사놓은 땅, 그거 잘 처리만 되면 단박에 다 갚겠다고 말했잖니. 그런데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 피를 말려? 에라이 못된 년 같으니. 저는 피 말리게 할 생각 없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어찌됐건 CCTV건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잊으세요. 이미 뱉어놓고 잊기는 뭘 잊어? 내가 너한테 쌍욕하고 나서 잊으라고 하면 잊을 수 있니?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건지
매일같이 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이후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 눈치를 보기는커녕 나날이 막말이 심해져만 가는 모습에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요. 시어머니 역시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한 모양인지 잠을 잘 때면 끙끙 앓거나 잠꼬대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고에서 의아한 일이 있다면 남편의 핸드폰이 어느 순간 사라진 일이었는데요. 분명 사고가 난 이후 얼마간은 집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었지만 그것 역시도 보이지 않게 되자 정말로 집안에 도둑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어머님을 몰래 관찰하기로 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영상 좀 봐봐. 너무 무섭지 않아? 네 시어머니 아니냐? 그런데 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고 있니? 어머머, 끔찍해라. 대체 품위 없이 이게 무슨 짓인 거니?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여쭤봤거든.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잖아.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몽유병 증상인 것 같아. 몽유병 증상? 아니, 사람이 몽유병이면 이렇게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단 말이냐? 이거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먹어도 되니? 이러니 당연히 입맛이 없다고 하겠지. 이러고 입맛이 있는 게 더 이상하겠다. 나도 이거 알고 나서 어떻게 어머님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분명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네가 찍어놓은 영상 보여주면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알 텐데 뭘 걱정이니? 사돈 양반한테 보여드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해야겠구나.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어머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분명 인정 안 하려고 할 것 같아. 딱 한 번 그런 거라면서 오히려 나 타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는 시모 모시면서 결혼 계속할 생각이니? 빨리 이혼이나 하거라. 너도 참 미련하다. 남편이 나 학자금 대출 갚아주고 배달 일하다가 그런 거잖아. 열심히 살다가 식물인간 된 사람을 그럼 내가 버려? 지금 잠깐 형편이 힘들다고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는 짓을 할 수 있겠어? 의리 없는 게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막말로 내 남편이 평생 동안 안 깨어나서 괴팍한 시모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어머님도 곧 좋아지실 거야. 당장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좋아지신 것 같거든. 내가 잘 말씀드리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시겠지? 말처럼 잘 풀리면 세상 천지에 어려울 것 하나 없겠다. 답답하다, 답답해. 너가 마음씨 좋은 건 알겠다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라니까. 너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 날리는 동안 좋은 인연들 다 놓칠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그 생각이라는 거 설마 네 시모가 갖고 있다던 딱 말하는 거니? 그거 보나마나 거짓말 아니겠냐? 아무리 어머님이 뻔뻔하셔도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거짓말하실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양반 같더만 뭐 하여튼 잘 생각해. 네 인생을 살라고.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엄마의 조언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 속내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타박만 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찍어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어머님이 이 영상 보시면 아무래도 어머니 몽유병 증상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니? 설마 너 나 가지고 영상 합성이라도 한 거니? 설마 나한테 몰래 술이나 약 같은 거라도 먹인 거냐? 합성이라뇨? 어머님 이거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잠든 채로 움직이는 영상이잖아요. 제가 그런 기술이 어디 있고 어머님한테 뭘 먹였겠어요.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찍은 거니? 단지 집에 식재료랑 반찬이 없어지는 것부터 남편 핸드폰도 그렇고 물건들이 종종 사라지고 안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뭔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예의주시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마침 몽유병 증상을 보이셔서 저도 찍어둔 거죠. 얼른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치료는 무슨 놈의 치료? 내가 네 스트레스 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치료 받으라면서 이 시어미를 병자 취급하는 거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악몽 꾸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잖니. 밥이며 반찬이며 맛있게 차리고 이 시무봉양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하란 말이다. 어머님, 이런 거 방치하면 앞으로 점점 심해지실 텐데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병원 가시죠. 제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할게요. 뭐가 불만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뭐가 불만이냐고 물었니? 네가 이 집안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지 않니? 우리 아들 배달 일하다가 사업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운명을 가진 애였단 말이다. 그런데 너랑 결혼하고 학자금 대출 갚느니 뭐니 하면서 돈 쓰는 바람에 배달 일만 계속하다가 이 지경 이 꼴 됐잖니. 그러고도 너는 가책도 못 느끼고 이 시무를 구박하면서 홀대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 내가 너를 곱게 볼 수가 있겠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거라. 그이가 사고 난 건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배달 가면 위험할 거라고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집에 있으라고 분명히 말렸다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내가 물려주는 재산 한 푼이라도 건사하려면 대답 잘하거라. 어머니,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고 그 일 때문에 힘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하면 잘 풀릴 수도 있었겠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이 사업 버렸다가 망해서 배달 일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 네가 이 시무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겠다. 말로는 진정하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러면서 온갖 걱정하는 척은 혼자 다 하지. 하지만 실상 하는 거 보면 어떠니? 이 시모가 뭘 잘못했는지, 남편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잖니. 너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사고 당한 거야. 내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저를 핍박하기만 하는 시어머니인지라 저 역시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황이 최악인지라 모든 문제를 제게 돌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너무 핍박이 심해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가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프면 병원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엄마 나이에 건강 신경 안 쓰면 정말 훅 갈 수도 있는 거 몰라? 내가 훅 가지 않으려면 너가 내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혼하거라. 제발 이혼해서 이 엄마 속 좀 달래달라는 말이다. 엄마 나도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래. 남편한테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쉽게 포기를 하겠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있는 법이다. 사실 학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나도 친구랑 사업하려다가 실패해서 빚 생긴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남편이 다 갚아줬단 말이야. 그런 사연이 있었는 줄을 몰랐구나. 대체 얼마나 갚아줬길래 그러니? 한 1,500만 원 정도 돼. 그렇다 쳐도 얼추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냐? 너가 간병하고 혼자 집안일하고 돈 벌어오는 동안 한 고생 생각하면 그 돈 이미 갚고도 남았어. 세상 일이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딱딱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 계산적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면 뭐? 네 시모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관계 이미 최악이잖니. 계산 안 따질 거면 사이라도 좋든가. 그러게. 이제는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친정 자주 방문하도록 할게. 그동안 모아둔 돈 조금씩 쓰고 일은 줄이면서 엄마 돌보도록 할 거고. 시어머니도 내가 눈앞이 안 보이면 짜증 좀 덜 내시겠지? 그래, 잘 생각했다. 짐 챙겨서 조금씩 친정에 갖다 놓고 이혼할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가? 하여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자꾸 이혼을 하라고 종용을 했지만 남편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던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에게 밥과 반찬을 차려주며 말을 해야겠다. 결정하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몽유병 증세가 도진 상황인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중얼중얼거리며 배회하는 시어머니. 잃어버린 남편의 핸드폰을 어째서 몽유병에 걸려있던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던 걸까? 문득 의심이 들었던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죠. 엄마, 나 본처 좀 만나고 올 테니까 집사람한테는 적당히 나중에 핑계 좀 대줘.
이거사 본처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왜 또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사서 고생이니? 원래 영웅은 호색이라고 하잖아. 내 능력 앞으로 더 키울 거고 언젠가는 사업도 성공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집 살림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이 엄마가 허락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에 동참을 시키냔 말이다. 너 그리고 배달일 한다는 거 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엄마가 어디 가서 네 자랑을 마음 편히 못해. 아들이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배달일 한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나도 엄마가 창피해. 나한테 물려줄 재산 하나도 없이 다 말아먹은 엄마 창피하다고. 내가 너한테 땅 팔아서 사업하라고 보태준 거 잊었니? 그거 다 팔아서 나 알거지 신세인데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렇게 따지면 화장품인지 뭔지 투자한다고 엄하게 돈 날린 건 어떻고? 아, 됐고. 지금 둘째 마누라도 질리고 있거든? 셋째 마누라 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열정이 사그라드는 기분이네? 내가 많은 여자들 데리고 어디 서규국 왕자처럼 사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잖아. 그 꿈이 없으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 알겠다.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얼른 첩들 더 만들어서 내 뜻을 크게 펼치렴. 됐니? 이 엄마 속이야 타들어간다만 미우나 고우나 넌 내 새끼 아니니. 고마워 엄마. 그런데 나 나중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 집사람한테 내가 예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잖아. 학자금인가 뭐 갚아줬다며. 그거 말고 집사람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도 내가 기분 내다 보니 해결해줬거든. 아이고 이 미친놈. 당장 10,000원 한 장이 아까운 마당에 빚을 대신 갚아줘? 이 답답한 놈아. 엄마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 좀 스트레스 좀 받게 해봐. 엄마, 내가 모시자고 하면서 집 팔고 도와줬다는 거 거론하든지 남은 재산이 있다고 하든지 어떻게든 힘들게 하라고. 재산 있는 척하면서 슬슬 힘들게 하다가 잘 대해주면서 투자니 뭐니 하며 구슬리면 대출도 받아내게 할 수 있을 거 아냐. 엄마 이런 쪽으로 머리 잘 굴러갈 거 아냐. 엄마가 도와주면 너 나중에 사업 다시 시작할 거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그년 그거 힘들게 하는 거야 맘에 들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들, 왜 대답이 없어? 너 왜 전화도 안 받니? 얘 대답을 해보거라. 엄마 걱정되게 왜 갑자기 말을 하다 마니? 저는 카톡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배달일을 나갔다가 사고 난 당일의 진상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본처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바람둥이였습니다. 심지어 제게 준 돈을 도로 가져가려고 시어머니와 짜고 작당까지 모의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사고를 당한 남편이 시어머니의 최근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을 끝으로 남편의 답장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는데요. 식물인간이 된 남편과 관련해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에게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짐을 빼며 정리하고 우체국을 이용해 택배까지 보내고 있었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아차린 것도 모르고 시모는 제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 왜 밥을 안 차리고 집 밖을 하루 종일 쏘다니고 있어? 엄마가 몸 아파서 친정 좀 다녀왔어요. 야이 정신 나간 년아. 네 어미 아프다고 이 시애미를 굶겨? 왜 갑자기 막말을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하, 너 말하는 뽐새 보니까 반항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 이 시험이 길들이려고 내가 헛수작질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보여준다고 했지. 짐 지금 당장 다 빼오기 전에 당장 튀어와서 밥 차리거라. 어머, 짐 좀 빼주시라고요? 어머님이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머님,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식재료만 축내고 하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꽤나 정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움직여 두시죠. 이 인연이 진짜 미쳤나? 시애미를 모욕하는 거니? 이제 막 나가기로 결정한 거냐? 너 이 집안 나가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봤자 한 푼 건지는 거 없다.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들 어차피 대출에 빚더미에 앉아있고 내가 돈 안 물려주면 너랑 같이 거지 신세 되는 거라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이년아. 위자료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짐이나 빨리 싸시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지만 지금 혈당 조절을 해야 되니까 밥은 좀 먹어야 되겠다. 뭐가 불만인지 일단 와서 밥부터 차리고 얘기를 하자. 얼른 튀어와서 밥 차려라.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먹어. 댕리한 작당질 나한테 이미 다 들켰거든. 그게 무슨 소리니? 다 들켰다니? 남편. 아니, 그 미친 인간이 사고 난 날 본처 만나러 갔더라고. 그런데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나한테는 배달일 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 사기를 쳐? 이 미친 할망구야. 두 집 살림하는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식물인간 되니까 세상이 아주 힘들지? 근데 그거 내가 볼 때는 죄다 댁 업보야. 댁 아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댁은 아프고 늙은 몸으로 식물인간 아들 돈 한 푼 없이 돌보시고요. 난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릴 거니까. 애미야,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거라. 네가 뭘 어떻게 오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너 도와준 거 맞잖니? 빚도 대신 다 갚아주고 했고. 그래 빚 갚아줬어. 근데 그거를 나한테서 다시 받으려고 개수작질 했잖아. 이젠 정이 떨어져서 댁들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엄마 간병에만 신경 쓸 테니까 댁은 자기 아들에 신경 쓰세요. 각자가 자기 가족이나 챙기자고. 세상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애미야, 네가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실 아들 사고 난 이후로 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다. 요즘 악몽만 꾼단 말이다. 너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야. 네, 개소리 아주 잘 들었어.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맨날 사람을 들들 볶아대셨어? 널 힘들게 해야 날 돌봐주고 언젠가는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받아내려고 수작질까지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다? 나도 더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꺼지라고. 꺼져.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애미야. 끊을게. 그리고 앞으로 차단할 거고.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몽유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 상황이었죠. 이를 제가 떠날 때부터 진즉에 깨달은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하고 저의 친정집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와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면서 쫓아낼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쫓아내줬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저를 속여왔고 두 집 살림을 한 아들까지도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인간이니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저는 지독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라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기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만 신경 써야겠다. 다짐을 해보았네요.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